성공은 유한 게임이 아니고 무한 게임이고 장기적이다. 네. 유한 게임은 플레이어가 명확하고 1등 하냐 꼴찌 하냐 이기냐 지냐 명확한 게임이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은퇴했어. 그러면 이제 유한 게임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놀고 먹어야지.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재밌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돈도 적절하게 벌면서 카카오도 그만두셨고 어떻게 먹고 사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여쭤봐야 되는데 카카오에 있을 때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아이 다행입니다. 혹시 네네. 저녁을 제가 사야 되나요? 성공은 유한 게임이 아니고 무한 게임이고 장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재기일치 회장 예를 드셨고 이재용 창업자도 얘기를 드셨고 모두 이제 비판매 세일즈를 네. 얘기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비판매 세일즈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게 이제 다니엘 핑크가 쓴 파는 것은 인간이다. To sell is human 이라는 네.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세일즈맨들이 있었잖아요. 세일즈맨의 죽음 막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세일즈맨의 시대가 막 갔다. 라고 얘기하는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 핑크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세일즈는 정보가 비대칭이 많았던 시절에 그때는 속여서 파는 거. 어떻게든 많이 팔려고 하는. 네네. 예를 들면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치면 중고차의 결함을 알리지 않고 어떻게든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인터넷도 발달하고 좀 더 정보나 그런 게 유통이 많이 되는 시대에는 그렇게 팔았다가는 그 기업은 망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고객이 원하는 차가 뭔지를 같이 옆에 붙어서 같이 검색해주면서 찾아주는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했거든요. 스타트업이.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이거를 막 팔려고 막 이렇게 들이밀지 않고 그냥 기꺼이 정보를 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도와줘요. 그냥 도와주고 제 생각을 팔아요. 그리고 설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자본은 책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저의 생각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그냥 책을 판매하는 것만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강연 요청도 하고 어떤 사업을 같이 하자고도 하고 또 저에게 월급을 주는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그 뒤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일즈맨이다라고 이제 다니엘 핑크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판매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파는 이런 식으로 비판매 세일즈를 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보상으로 오는 거는 그 뒤에 몇 년 뒤에 올 수 있는 거죠. 아니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버드의 뭐 대학 교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가에 학생들이 자꾸 가기를 해. 야, 그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러면 너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너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 때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비판매 세일즈라고 하는 용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지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보통 창업이 수성난처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 복리 원칙을 만들었다. 10년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게 있어요. 근데 10년을 얘기하신 이유가 뭐 있으세요? 결국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싶은 건데 그 정도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도 이제 느꼈고 제가 이제 센터를 했을 때 보면은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제가 얘기하면 되게 저를 허언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희 직원도 저를 믿지 않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3년 차부터 지나니까 이제 팬들이 생기는 거예요. 소수지만 제주창조경제센터 가는 게 되게 자기에게는 되게 지지가 된다.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가 나타나고 한 5년에서 이제 7년 차 제가 이제 센터장 그만둘 때쯤 되니까 그때니까 모두가 인정을 하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한 7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년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콜로라도 볼더의 테크스타를 만드신 브래드 펠드 그분이 스타트업 커뮤니티 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은 20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경험하에서 근데 20년 지난 완성이 아니라 항상 지금부터 20년을 보고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20년이 지나서 어떤 결과로 나온다는 거죠. 적어도 이제 커뮤니티 웨이라는 그분이 얘기하는 커뮤니티와 관련된 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요즘은 온라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많아져서 점점 빨라진다라고 해서 10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게 세대가 바뀌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걸로도 제주의 식문화 F&B가 바뀌는 것도 마음 같은 직원들이 와서 국제학교 부모들이 먼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고 지역민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 지역의 청년들이 그런 걸 창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단축해가지고 한 달 안에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걸리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기존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세대가 있으면 밑에 세대들은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네. 세대가 나타나려면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역 커뮤니티 스타트업들이 지역 커뮤니티는 스타트업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좀 필요할 네. 것 같아서.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앙트러프너십을 가지고 본인이 뚫고 나가지 어렵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거를 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 퍼스트하는 먼저 주기를 네. 하고 그리고 서로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경쟁보다는 서로 간에 오히려 뭐 시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하고요. 경쟁하더라도 선의의 경쟁,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것처럼 예.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기존의 지역의 커뮤니티는 약간 농촌 공동체에서 시작이 된 경우가 많아요. 이장님 중심의 어떤 커뮤니티나 예. 그러니까 딱 이제 수직적이고 예. 그리고 저쪽 마을하고 이쪽 마을은 경쟁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생겨난 파생된 조직들, 예전에 만들어진 조직들은 서로 협업을 잘 안 해요. 경계를 넘는 협업을 안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곳이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정부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다른 데랑 경쟁을 하는 거죠. 서로 안 친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서로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스타트업은 사실 정부 예산은 뭐 일부 지원금 받아서 초기에는 많이 쓰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객이나 사용자가 써야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좀 개방성이 있고 서로 돕고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긴 하죠.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몇 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을 했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고요. 근데 제주도가 가장 먼저 그렇게 됐던 이유는 자발적인 문화 이민자. 어떻게 2010년에 이효리가 이주를 했던 그 상징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전후에서 막 오고 당장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뭐 누군가는 독립서점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어떤 거점 역할을 하고 이렇게 마중물이 막 들어갔기 누군가가 때문에 먼저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대 문화라든지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했다고 보면 되죠. 미국으로 치면은 히피들이 포틀랜드랑 샌프란시스코로 간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예전의 전통 문화와 이게 결합이 되면서 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다른 지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었죠. 강원도도 제주도에 비해서는 좀 늦게 시작이 됐지만 그렇죠. 강원도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몇몇 도시들은 뭐 강릉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은 많이들 내려가서 이제 그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제주도랑 강릉을 비교해 보면은 한 5년에서 10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어떤 사업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나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주도가 조금 더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다른 지역들은 이제 막 그런 마중물이 들어가거나 또 이제 전국구의 로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배우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얻고 이런 게 이제 막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활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주가 상당히 그거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된 편이네요. 그러면 제주에서 제가 이제 했던 게 2017년, 18년 정도부터 전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그때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었는데요. 지역 혁신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모아서 컨퍼런스를 열고 이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했던 이유는 그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실리콘밸리 출신들이 다 창업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거기 가서 자기의 어떤 그거를 공유하고 역시 실리콘밸리는 최고야 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 갔더니 한국의 최고의 스타트업이 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거기 안에서 어떤 연결이 일어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에 계속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냐 없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약간 로컬 크리에이터의 선진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는 좀 했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지금은 그 로컬 크리에이터 전국구 커뮤니티가 뭐 순천에서도 모이고 울산에서도 모이고 이런 다양한 곳에서 모이면서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지 못한 게 지금은 이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그만두셨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그만두셨고 어떻게 먹고 사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렇죠? 카카오에 있을 때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네. 다행입니다. 혹시 네네. 저녁을 제가 사야 되나요? 제가 이제 작년에 네. 카카오를 그만둘까 말까지 센터도 이제 그만두는 거에 대해 결정하는 게 큰 결정이었고, 근데 이제 지난 7년간 제가 센터를 하면서 쌓였던 게 지역 창업 생태계나 이런 쪽에 대한 노하우나 네. 그 난리지인데, 이거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카카오의 어떤 서비스나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지자체에서 저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시민사회, 문화기획,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도 그렇고, 예. 그렇다면은 이런 영역으로 좀 자유롭게 다녀보자. 또 제주도에서 했던 실험이 예. 어떤 대전이라든지 뭐 전주 이런 데에 적용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진 거죠. 결론적으로는 엔잡으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커뮤니티들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하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X라는 이름의 개인 사업자를 만들고 지금 커뮤니티 자본론 안에도 커뮤니티 X웨이라는 거를 어떤 무브먼트처럼 예.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키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크립톤이라는 엑셀러레이터의 어떤 지역 창업 생태계의 가장 이제 진심인 엑셀러레이터의 예. 파트너로 일을 하면서 거기는 또 근로자로서 고용 계약을 맺고 이제 또 절반 정도는 거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립톤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지역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육성도 하고 네. IPO도 시키고 네. 근데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에서 일하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드시고 그걸 확산시키고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하시고 네. 혹시 그러한 것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밥을 사고 수수료도 드리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제가 감동 깊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상당히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큰 도시는 지역에 있는 인재를 빨아들여서 성장한 도시인데 결국 지역이 그렇게 망가지게 되면 서울도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해주신 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여기에 커뮤니티 자본이 미래 부이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커뮤니티라는 것이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기술적으로도 이 연결의 시대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부를 창출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도 하나의 연결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티는 어떻게 딱 조직처럼 경계가 뚜렷한 커뮤니티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 뭐 이런 독서 클럽 하면은 이 독서 클럽의 멤버가 10명이 있으면 커뮤니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나와 나의 존재를 이루는 경계가 모호하지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커뮤니티들이 여러 개가 중첩되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저는 조직과 커뮤니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직에 내가 속한 동안에 커뮤니티를 제공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다원 커뮤니케이션을 다닐 때 거기 직원들이라는 커뮤니티를 저는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동료애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조직을 떠나면 보통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보통 이제 그 위계적인 조직 안에서 꼭대기까지 갔어도 떠나면 이제 만날 일 없거나 별로 이제 그렇게 되거나 그런데 회사가 어떤 미션이나 비전이 좀 명확하고 그런 회사의 경우는 떠나더라도 그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친하지 않았어도 왠지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계시다가 그다음에 무슨 조직을 갖고 계시다가 그 자리를 떠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래도 유지가 된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만한 신뢰를 쌓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주창조경제센터 하면서도 어떤 태도로 일을 했냐면 센터의 존속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센터의 존속은 말씀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언제든 없앨 수 있잖아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죠. 처음부터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정부가 넘어가면서도 남았지만 보통은 이제 많이 없애거나 통폐합하거나 전임 정부에서 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다만 지역 창업 생태계라는 그 본질에 열심히 하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떠나더라도 나에게도 뭔가 남고 이 사회에도 뭐가 남고 함께한 직원들 여기 했던 생태계 파트너나 스타트업들에게도 뭔가 남을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법인이 지속 가능하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건 내 의사결정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예. 조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조직은 예.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조직장을 하는 동안 책임과 의무 역할을 충실해야 되죠, 당연히. 그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커뮤니티고, 그거를 이제 비교하자면은 사이먼 신에게 무한게임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유한게임을 하지 않고 무한게임을 한 거죠. 아주 표현이 적절하십니다. 유한게임은 플레이어가 명확하고 기간도 명확하고 거기 안에서 1등 하냐 꼴찌 하냐 이기냐 지냐 이런 것도 명확한 게임이잖아요. 근데 무한게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계속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계속 게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뭐 경제적 자본도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1년 안에 엄청 투자를 열심히 해서 100억을 벌었어.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은퇴했어. 그러면 이제 유한 게임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놀고 먹어야지.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는 재밌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돈도 적절하게 벌면서 사람들도 이제 비경제적 자본도 키워나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걸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네. 사실은 성공을 해야 또 이제 후배들한테 기감이 되시고 네. 그 엔잡러 네, 꼭 그렇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아이고 이미 선언하시고 길을 나가셔서. 책 내용 중에 지난 70년간 커뮤니티 자본을 희생하고 경제적 자본의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온 우리 사회가 이제 커뮤니티 자본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과거에는 경제적인 어떤 커뮤니티 때문에 이 비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뭐 희생되고 알뜻말뜻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과거에 굉장히 노력하시는 우리 선배들 정말 시간과 가정과 모든 걸 다 버리고 국가나 아니면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던 분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 이렇게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기대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어떤 이게 순환의 고리 아닌가요? 그냥. 두 개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조기동 작가의 이탈리아로 가는 길인데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 대해서 굉장히 인구 문제도 있고 뭐 고령화 문제, 또 지역의 커뮤니티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거에서 되게 모범적으로 간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체되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세를 한 길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길로 갈 징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가만히 놔두면은 그 길로 가는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무브먼트나 그런 걸 동참하는 실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안 해도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잘 되면 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것과 제가 변화의 주체가 돼서 참여해서 하는 것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참여를 했을 때 그래도 삶에 좀 의미도 있고 더 재밌고 보람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 하나의 노력으로 뭐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내가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내가 참여를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려면 안 되겠죠. 수동적인 삶을 사느냐, 적극적인 삶을 사느냐. 긍정적으로 사느냐, 부정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묻어갈 것이냐, 아니면 선도해 나갈 것이냐. 아니,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저는 판단하는 위치에 서기보다는, 뭐 그런다고 해서 제게 남는 게 있겠어요. 판단하는 위치에 서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사회와 커뮤니티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거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커뮤니티 자본이 차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아주 정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건 그 근거가 있느냐. 커뮤니티 자본이 차별이 없어? 뭐 근거가 있나요? 차별이 없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보다 이제 우리 사회 이제 능력주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보면은 능력주의의 논쟁이 요즘에 있는데, 보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지만 또 능력주의에 대해 연구를 하신 예전에 학자들의 얘기로는 그 능력이 개인이 쌓아서 한 게 아니라 환경, 부모라든지 사회로부터 주어진 거지 내 게 아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커뮤니티 자본이라는 거는 제가 동적인 부분으로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먼저 기브 퍼스트를 하고 남이 잘 되면 내가 더 기쁘고 배 아픈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이제 그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엔젤 투자도 하지만 이 친구가 잘 되면 나한테 돈도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잘 되면 내가 막 기쁘단 말이에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웃냐면 책에 쓰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타인이 땅을 사도록 그들을 돕고 사촌을 맺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그걸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타인이 땅을 사도록 돕고 사촌을 맺는 사람.
재밌는 표현을 하셨길래 지금 딴 얘기를 하셔서 네네네. 그 얘기도 같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고를 달리하면은 그렇게 커뮤니티 자본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그냥 개방된 거에서 보면은 나하고 커뮤니티가 구분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부 퍼스트를 해서 상대랑 이제 했을 때 또 되돌아올 수 있다는 그게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건너서 나의 평판이 됐든 어떤 식으로 됐든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남이 잘 되면은 그냥 좋은 거죠. 인재와 좋은 기업의 어떤 부재는 커뮤니티 자본의 부족이다. 인재와 좋은 기업이 없는 이유는 커뮤니티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네, 근데 인재나 좋은 기업은 매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고 네. 또 인재는 연봉을 더 원하기도 네.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네. 인재를 어떤 기업에서는 돈을 주고 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좀 줘야 되겠다.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커뮤니티가 좋은 인재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뭐 기술도 필요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 요 얘기를 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제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재 양성 기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채용이 좀 어렵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를 이제 인재 유입을 계속해서 연결해야 되나 이런 걸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센터에 이제 제가 작년 정도부터 다른 지역을 좀 지켜보면서 대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대전을 보니까 카이스트도 있고 대학이 한 20군데나 있고 인재들이 너무 많고 기업도 창업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R&D 자금도 많고 근데 인재들은 취업할 기업이 없다 그러고 기업은 인재가 없어서 다 판교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커뮤니티 자본의 문제다라고 본 거죠. 제주에서 했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보다 경제 규모도 훨씬 큰 대전이 그렇죠. 제주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의 커뮤니티 웨이를 대전에도 적용해야겠다. 그때 이제 보니까 지역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모든 지역마다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는 문화 자본이 많고 다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커뮤니티 자본이 공통적으로 좀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제 서울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제 막 만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거죠. 그럼 이제 지역에서 인재와 기업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나 그쪽에서 창업한 친구들이 3년 차가 지나면 4년 차부터는 다 서울 판교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배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3년차 이상의 성장을 하려면 선배 기업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울 판교로 가야 되죠. 그리고 직원들도 내가 이제 이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가 한 3, 4년 차 되면은 이직을 통해서 커리어를 성장시키잖아요, 보통. 이직할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판교로 가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소름이 착 끼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됐구나.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전과 같은 그런 엄청난 도시가 자본도 있고 인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었다. 지금 그래서 유성구청에서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가 사실 동네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거든요. 거기를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가 어은동 궁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로컬 크리에이터랑 테크 하시는 거나 이런 사람들의 융합적인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고 계시고 기초지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여기를 혁신 생태계와 커뮤니티 만들까를 요즘에는 좀 열심히 하는 곳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딱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정답이구나. 여러분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주에 한 달 살이 프로그램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주도 예산 가지고 안 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그러면은 제주도민의회에서 왜 도 예산 가지고 육지 것들에 숙박비를 대주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육지 것이라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제주에서 육지 것이 욕이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냥 평범한 육지 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비, 그 당시에 이제 중앙에 정부에서 온 예산 가지고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2, 3년 지나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제주도 예산도 같이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주에서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주 청년들이 서울에 가는 것보다 홈그라운드에서 오히려 서울 친구들이 와가지고 육지 친구들이 와서 같이 섞이면 제주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 집에서 통학을 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하면은 비용도 떨어지고 안정적이고 이거를 이제 그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몰랐죠. 왜냐면 다 서울 가야지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이에게 다
파급이 됐을 때 네. 혁신이지 네. 뭔가를 확 바꿨을 때 네. 혁신이 아니라는 네. 거거든요. 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수시로 얘기하자면 이제 제프 베조스 얘기가 그 네.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 내용에서 보면 지역 장인들을 다 찾아다니시고 원래 제주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네. 지역 장인도 찾아다니시고 사람들도 일부러 막 만나시고 이러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 지역 장인을 또 찾아다니신 이유는 뭐? 그런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근대화의 과정이 한 그래도 150년 예. 이상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장인이면서 크리에이터인 사람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면서 만드는 것도 꾸준히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 살던 개발도상국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장인이 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노인이 되신 거죠. 근데 그거를 전수받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그 현대 세대 그런 것들을 몰라요. 공부를 그렇게 할 기회도 예, 없었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 됐잖아요. 예. 전 세계가 다 K에 관심이 있고, 근데 이제 K 로컬이 이제 뜰 건데,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뭐 한복이 일단 떴죠. 블랙핑크나 뭐 BTS가 한복을 입고. 그러면 장인들이 해왔던 것들이 그들은 크리에이터가 아니긴 하지만 엄청난 자원인 거죠, 우리에겐. 그럼 이 자원들이 청년 세대, MZ 세대들이 만약 액세스가 되고 서로 그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서 만들 수 있다면 한국에서 뭐 루이비통 같은 예, 것도 나오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래는 스타트업 창업을 새로운 걸 할 수 있을 거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고 예. 그러면은 이들이 서로 간에 장인과 MZ세대들 크리에이터들이 서로 언어가 다르고 만날 일도 없고 만나면 이제 계속 오해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기술들은 또 네. 자기 가족들한테 전수하고 싶은데 네. 예. 가족들도 근데 자녀들을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10주에 걸쳐서 서서히 서로 간에 알아가고 마지막에는 MZ세대들 크리에이터들이 장인 앞에서 리브랜딩에 대해서 그 장인의 그거를 하는 거를 발표하는 걸로 끝나요. 그럼 장인이 막 감동을 받는 걸로 끝나고 예. 근데 놀라운 거는 장인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해서 새롭게 보시겠죠. 부모님의 막 인스타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장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자긍심도 그죠. 생기고 그죠. 부모님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움 네. 같은 것도 생기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네. 인스타도 하고 뭐 그죠.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 장인이 한 걸 바로 사업화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로컬 브랜딩 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유가 다 같이 변화하고 동참하면서 약간 오픈 마인드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커뮤니티 자본을 키우는 거죠. 예, 예. 네,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던 것들 네. 변화를 확 줄 수 있는 네. 그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작에서 여쭤봐야 되는데 끝나서 할 네. 때도 여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잘 나가시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왜 그만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네.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네. 싶고요. 제가 센터장을 할 때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홍은택 대표님께서 예, 제 직속 예. 상사였는데 예. 저한테 이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음. 설득하면서 이제 하셨던 얘기가 기존에 있던 영역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게 되면 그게 엄청난 자산이 될 거다. 예, 예.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쩌면 저는 이제 서울에서 IT 기업에 있다가 제주에 가서 공공의 기관 일을 하면서 예. 엄청난 저만 가진 경험과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저에게 이제 자산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기관장으로서 너무 익숙해져 가는 느낌인 거예요. 뭐가 되고 뭐가 안 관성해져 되고 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보이고 이제 매년 이제 3월 달에는 뭐를 할 거고 12월 되면은 또 이제 뭐가 있을 거고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서 관성이 생기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새로운 데서 새로운 방식으로 쓰이고 또 이거 확장해 나가는 일을 도전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센터장을 이제 그만두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되게 훌륭한 기업이지만 제가 쌓았던 경험이 카카오 안에서 직접 쓰이는 부분은 되게 많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곳에서 쓰일 수 있도록 좀 나온 그런 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혁신을 불어넣으신 거네요. 어떤 관성에 빠지는 거를 경계하셔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고 사실은 네. 거기에 쌓아놓은 것만 가지고서도 평생을 사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화두를 가지고 고민했던 과정이 이제 카카오를 그만두기 전에 커뮤니티 자본론의 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를 그만둘까 말까를 결정한 네. 것도 나에게 당장의 경제적 자본보다 내가 쌓았던 커뮤니티 자본을 다른 곳으로 하면서 확대를 해나가면서 경제적 자본도 지속 가능하게 오히려 60대 이후에도 지속 예, 가능하게 예. 뭔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응원과 지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많이 배우고 뒤따라서
커뮤니티 자본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워낙에 교수님은 노력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자본의 최고 아니 진짜 오랫동안 고생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에 대한 모두의 귀감이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말씀 주신 전 전서차장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응원과 지지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교수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